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일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는데요. 이런 말로 시작된 전화였어요. 김영호 어르신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목소리도 정중했고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김영호 어르신이 특별히 방심했거나 무지해서 당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고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시나요? 예전처럼 어눌하게 말하거나 의심스러운 말투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답게, 진짜 은행원보다 더 은행원답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아버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정말 자녀와 똑같다면 의심하실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불과 몇 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누구의 목소리든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아예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전화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연락은 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떤 말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반드시 물어보는 특정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위험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교묘한 사기에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사기에 안 당해. 나는 조심하니까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평소에 조심성이 많다고 알려진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그런 분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성이 많은 분일수록 정부기관에서 연락했으니 협조해야지, 은행에서 보안 때문에 확인한다니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공무원이 전화하면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배우셨고 은행에서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요즘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 나이, 주소,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정확히 아는 걸 보니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두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는 정말 다양해요. 인터넷 쇼핑몰, 각종 회원가입, 심지어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에 적은 정보까지 모든 게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기관과 가짜 기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기관은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은행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요. 진짜 국민연금공단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찰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르면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런 원칙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교묘한 사기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작한다는 점이에요. 두려움, 욕심, 걱정, 이런 감정들을 자극해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급하게 전화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공식적인 서류가 나올 거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대 전화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을 이용하는 사기도 정말 악랄해요. 아버지 사고가 났어요.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부모 마음에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진짜 급한 상황이라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할 거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갈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한 번만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질문들이에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부기관에서 확인한다니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이정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환경부에서 에너지 전략 지원금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할머니의 이름, 주소,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의심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틀 만에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 5대가 개통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액 상품들이 주문되었어요. 심지어 온라인 대출까지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진짜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답은 간단해요. 진짜 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기다려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에 그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직접 연락해 보세요. 진짜라면 분명히 확인이 될 거고 가짜라면 그런 업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예요. 특히 요즘에는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엄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폰으로 연락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전화를 받고 즉시 200만 원을 보냈어요. 목소리가 정말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녁에 진짜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알게 되었죠.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상통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핑계를 대며 거절할 거예요. 또는 평소에 가족끼리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지난번에 같이 간 식당이 어디였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사기꾼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건강과 관련된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기예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누구나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되죠.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평소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전화가 왔어요. 검진 결과 췌장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상대방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건강보험증 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어르신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대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요. 특히 암 같은 중대한 질병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전화로 암의심이라고 말하는 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예요.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으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5세 정미경 할머니는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인증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대폰에 온 숫자를 말해달라고 했죠. 할머니는 의심 없이 그 번호를 알려주었고 3분 만에 계좌의 돈이 모두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짜 은행은 절대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증번호는 오직 여러분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로 인증번호를 달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교묘한 수법인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는 시도예요. 법적 효력을 위해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그것이에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70세 윤병호 어르신은 통신사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녹취를 위해 동의한다고 말씀해달라고 했고 어르신은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죠. 며칠 후 어르신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여러 대가 개통되어 있었어요.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어르신이 전화로 직접 신청했다는 녹음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기꾼들이 어르신의 네, 동의합니다 라는 목소리를 편집해서 스마트폰 개통에 동의합니다 라는 가짜 녹음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런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에서는 절대 네 또는 동의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서면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럼 이런 위험한 전화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후나 왓츠콜 같은 앱들이 의심스러운 번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데 의심스러운 패턴의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은행 앱에서도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해두세요. 평소에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게 설정해두면 갑작스러운 고액 이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가족들과도 미리 대응 방법을 정해두세요. 누군가 내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확인해줘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짜 급한 일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급하게 결정해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죠.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걸, 가족한테 먼저 물어볼 걸, 은행에 직접 가볼 걸이라는 후회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상대방의 말에 휘둘려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원칙을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전화로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가족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직접 만나서 확인한다. 은행 업무는 반드시 지점에 가서 처리한다. 이런 원칙들을 평소에 정해두고 지키시면 어떤 사기에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과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나한테 먼저 확인해줘라고 부탁하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뵙거나 영상통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로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이런 대화 한 번이 가족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주변 이웃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세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경로당에서 요즘 이런 사기가 유행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혼자 알고 있는 정보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정보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은행에서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액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기도 해요. 만약 은행 직원이 이 거래가 맞으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다면 1182에 신고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통해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정말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누구든 당할 수 있거든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기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법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뉴스나 신문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보도되면 관심 있게 보세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주의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나는 이제 안전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한 통의 전화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 사기나 메신저 피싱 같은 다른 유형의 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조금 더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안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